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환경부와 서울 그리고 경기도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4월 14일 마감 시한이 한 달 남은 지금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공모가 실패한 것 아니냐,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매립지 연장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인천시는 모든 법적 또 행정적인 방안을 활용해서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손민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도영 홍익정교연구소장이자 청운대 연구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부가 공모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부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마감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모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부터 좀 형식적이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도 예견하셨습니까? 이건 공모 시작 단계부터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님비 시설인데 거기다가 이 대규모로 조성 계획을 냈고 3조 원이 넘는 많은 비용이 드는 시설인데 이런 거대 폐기 처리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거는 그 공동 대체 매립지 그 공모 그 사자 합의서 내용의 이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공모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모였다, 형식적인 공모였다라는 지적이신데 사실은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고 이번 공모가 추진됐음에도 이런 결과입니다. 네, 저도 뭐 충분히 예견을 했다 생각을 누차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 현 상태에서 공모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물론 한 20여일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토지주 그리고 주민들 상대로 해서 50%와 70%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하나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동의 비율이라든지 또 여의도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지 면적 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공모 기간 이런 것들의 조건으로 해서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모였다, 불가능한 공모였다라는 지적이세요. 지금 환경부는 현재 서울시장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환경부는 서울시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자가 결정되고 나면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만나서 환경부가 함께 만나서 합의점을 찾겠다,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1일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장이 없어서 이게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서울시장이 새로 당선돼서 다시 만나서 노력해보겠다, 합의점을 찾겠다, 상당히 뒷북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이 국도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현실이 있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대안이라든지 중재 방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 이런 안이한 미온적, 소극적 태도는 환경부가 상당히 무능력하다, 해결 의지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신데 그럼 이번 공모 실패의 책임 환경부에 있다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환경부의 책임이 일단 크긴 크죠. 하지만 환경부가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 실패의 책임이 왜 그러냐면 사자 협의체 대상이 환경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아니겠어요? 인천은 물론 빠졌기 때문에 환경부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역시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던 서울시 책임도 상당히 크다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립지를 둘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뭐 대책을 마련하거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뭐 사자 합의문 근거로 해서 뭐 수수방관을 해왔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공모 역시 뭐 이런 연장선상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공모가 명분 쌓기용 공모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다 생각이 합니다. 지금 왜 계속 환경부의 그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하냐면 국가 폐기물 정책 주무부처입니다.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주무부처이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의 그 원칙이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 하에 있다 보니까 환경부는 그걸 이제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경부는 한 발 빼겠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이 연장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인데요. 한마디로 결국 이 수도권 매립지 연장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자 합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자 합의의 본질은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 아니죠. 사자 합의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매립지 종료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었고 그것을 공동으로 우리가 대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하는 걸 계속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환경부의 이런 대체 매립지 공모가 진짜 현실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공모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시는 어쨌든 대체 매립지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2025년도까지는 진짜 2025년도에는 종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체 매립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그 임시회를 통해서 그 영흥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그 사항도 통과를 시키고 또 예산도 이렇게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박남춘 시장의 그 의지 플러스 시의회에서도 함께 그것을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요, 과거 그러니까 2015년 당시 사자 협의체에서 내놓은 합의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 매립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인 건데 이걸 무시할 수 있는지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것과 관련한 시의 입장은 뭡니까?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사자 합의는 종료를 위한 합의지 연장을 위한 합의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단서 조항이 이게 이제 마치 사자 협의의 핵심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연장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원래 선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던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매립 면허권 소유권 양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매립 면허권 양도는 일부 진행이 돼서 인천에 지금 그 면허가 41%가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물론 소유권 양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공사 관할권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반입수 수수료를 50% 가산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합의가 돼서 지금 그 매립지 특별회계로 연 한 800억 정도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관한 부분도 협의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 관한 부분만 합의를 했으니 그것만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이행하지 않고 이것은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매립 실시 설계 인허가권을 이제 인천시가 일부 갖게 됐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추가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번 그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조정관에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예. 만약에 이거 진짜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이나 경기가 이걸 진행하겠다고 하면 인천시가 방법이 있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꺼내더라고요. 매립시 면허 인허가권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그럼 법정 다툼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게
또 협의를 통해서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또 대체 부지를 찾는데 좀 더 노력해보겠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을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 환경부는 그 합의문을 바탕으로 법적 소송에 나서게 될 텐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떠한 법적 판단에 의거하더라도 인천시가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한 바 있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방어라는 표현보다는 과연 환경부, 서울시 등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소송했을 경우에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느냐가 네. 중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문이라는 게 이제 계약과 다른 개념이거든요. 뭐 MOU, 뭐 양계각서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계약과 달리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바로 합의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문만으로는 법적 구속력, 기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게 바로 합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의 호언 장담대로 법적 판단을 받더라도 불리할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뭐 기대 이익, 뭐 신뢰 이익을 침해당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에 따르는 뭐 신뢰 이익, 기대 이익 침해로 인한 뭐 손해배상 정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각 내지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 정도 책임만 발생할 뿐이지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라는 거를 강행하기 위한, 연장하기 위한 소송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라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의회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박남춘 인천시장 발언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떻습니까? 시의 내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 다른 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임위의 결정들을 보면은 행안위에서는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동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산업위에서는 또 예산 확보하는데 또 동의가 되었고, 그 본회의를 통해서 다 의결이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같은 목소리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의결 과정을 통해서는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가 그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이 인천시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함으로써 환경부의 어떤 자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 이제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이제 그 환경부하고 만나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려스럽게도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과거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인천을 포함한 4자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그와 별개로 인천은 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인천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영도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협의체로 주민협의체로 이제 전환을 하고, 네. 그 옹진군에서도 이제 같이 좀 반대하던 입장에서 조금 우호적인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보겠다. 지금 이런 것까지 지금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4월 14일 마감되는 이번 공모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도 힘을 잃는 게 아닌지, 시민들은 뭐 이러다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면서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까지도 같이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주민들의 굉장히 불만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데 서구 주민들 입장은 또 이제 이번에 이 그 대체 매립지 구입 비용을 그 수도권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또 찬반이 거긴 또 좀 엇갈리긴 해요. 그 뭐 다 반대만 하시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또 대체 매립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시의회에서 그래서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번에 수도권 매립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매입을 하지만 올 연말에는 한 50% 다시 그 특별회계로 이체시키고 또 2023년까지 나머지 부분도 이체시켜야 되겠다 이런 또 단서를 좀 달아서 그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던데, 주민들하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또 주민들하고 어떻게 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것인지 또 그 한 단계 한 단계 또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 설득이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교수님? 주민들 우려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번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와 그리고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는 이제 별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공모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인천시가 기존의 자원 순환 대전환 정책을 뭐 그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뭐 박 시장이 각종 반대도 아랑곳짓 하지 않고 이걸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다만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명분을 축적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는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뭐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이러다가 수도권 매립지가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주민들이 뭐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209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립 면허권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가 이를 반대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쉽사리 폐기물 쓰레기를 3-209에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박남춘 시장이 또 직접 얘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뭐 매립지 연장까지 될 거라고 우려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서구 시민들 불만 중에 하나는요. 수도권 매립지 그 특별 회계 기금을 자체 매립지 부지 조성에 쓰지 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하는 걸까요? 그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그게 이제 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의 그 주변 환경 개선이나 또 그 밖에 이제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드는 비용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의회에서 서구 의회 의원님들은 이거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아니 자체 매립지 조성 자체가 그 주변 환경 그 환경 피해를 받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본회의에서 뭐 반대도 있었어요. 반대 토의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가결시켜서 가고 있는 거고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서구 주민들이 이제 불만하기 때문에 그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올해 정리 추경 시에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까지 일반회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 회계로 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환경단체에서는요. 환경부와 또 지자체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쓰레기 감축 대책은 제대로 없으면서 매립지 연장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매립지 조성과 이 소각장 문제 뭐 이런 것에 지금 매몰돼서 자원 순환 정책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에 그 매립지 종료를 위한 그 쓰레기 감량에 대한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한 60명 정도로 시에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자원순환 정책을 그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들 포함해서 또 상수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정화하고 나오는 슬러지들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약 1년이면 한 2만 5천에서 2만 6천 톤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그 재활용해서 그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25년까지는 100% 재활용해 내겠다. 뭐 이런 각종 그 부서들의 이런 감량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보궐선거 이후 4자 협의에서 뭔가 나올 수 있을지 오히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권에서 서울시장이 당선될 경우에는 앞으로 논의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민주당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그만큼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는 것과 또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수도권 매립지 공모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 지금의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